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는 문제가 계속 논란입니다. 오늘 외교부가 일본 공사까지 불러서 여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언론 보도나 분석을 보면 일본의 이런 행동을 하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으로 따졌을 때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엇갈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따져봤잖아요. 어떤가요? 불법입니까? 오늘 특별히 결론을 끝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거론되는 규정,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기준, 또 UN 해양법 협약, 그리고 런던 의정서 이렇게 세 가지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IAEA 기준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원전을 관리해라라고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려면 희석을 해서 농도를 충분히 낮춰서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낮추라는 게 조금 모호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네, IAEA는 그걸 각 나라가 알아서 그 정부가 정한 대로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지금 일본의 입장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 투명하게 조치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시 질문을 하면 그 국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 정부는 국내 기준, 우리나라 기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상 구체적으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이 IAEA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당장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네. 즉, 이 기준은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UN 해양법 협약 이걸로 따지면 어떤가요? 네, 이 협약에는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되고 또 뭐 주변국 바다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 정부가 문제 없다 이렇게만 계속 국제적으로 밝히지 말고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또 공동조사를 하자는 게 국제환경단체 등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런던 의정서로 보면은 어때요? 네, 이 의정서에도 원자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같이 바다 위에서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2013년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에서도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때 일본이 이 방사능 오염수는 육지에서 방류된 것이라서 이런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바다 위 해양 구조물 이 범위에 바다와 원전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이런 구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해수부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할 때 국제적으로 뭐 법이나 협약이 이제 마땅히 이렇게 없다는 거를 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실제로 법이나 국제 협약 등으로 따지면 좀 모호하다, 협약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곧 일본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다 이걸 말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국제환경운동단체의 문제제기도 그렇고 또 특히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자국 계획과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사회 여론,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